자, 계속해서 후폭풍 속에 들어가 있는 뉴욕 증시였습니다. 그래도 뭐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도 이러한 내용들 국내에서는 어떻게 될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이제 장중에는 좀 상승하다가 좀 힘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혼조로 거래 맞췄습니다. 예, 어땠죠? 뭐 일단은 미국 정부에서 좀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뭐 그다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는 않고 3대 지수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하고 S&P 500은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태양광 업체 중에서 솔라이트 테크놀로지, 썬파워가 각각 3%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게임 업체인 로블록스가 3.4% 상승. 그다음에 헬스케어 섹터에서 일루미나라고 있는데 네. 17% 급등했는데 경영권 분쟁 예상으로 해서 급등을 했고요. 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7% 상승했고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4.7% 상승. 그다음에 자율주행 라이더 관련 업체이죠. 루미나 테크놀로지 5% 상승했습니다. 지금 아이비들 측에서는 지금 3월에 금리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골드만삭스하고 바클레이즈 증권에서는 지금 은행 시스템 긴장을 감안할 때 3월 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프리 건들락 채권왕이죠. 지금 연준이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지금 3월에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지만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는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리안츠하고 그다음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측에서는 긴축 행보 지속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 안정에 대응하는 각각의 정책 도구가 따로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가지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의식해서 금리 인상 멈출 경우 더 큰 대가 치러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이치뱅크 측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부양책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버블을 불러왔고 이것이 다시 금리 인상으로 돌아오면서 경기 침체로 가는 사이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기존의 약세장을 다시 재확인했는데요. 약세장 랠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시 하락 리스크 여전히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PER 기준으로 13에서 15배까지 하락한 뒤에야 약세장 종료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런 여파로 인해서 혼조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좀 해석들과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주셨는데요. 자 우선은 골드만삭스하고 바클레이즈 쪽에서는 3월 FOMC 얼마 안 남았는데 인상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까? 요즘 인플레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CPI 좀 보고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저는 뭐 굳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어떠세요? 첨부를 한다면은 저는 좀 한두 번 좀 쉬었다가 뭐 나중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그때 하더라도 좀 잠시 좀 쉬는 게 어떤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CME 패드워치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치로 보게 되면 이제 원래는 한 두 가지, 그러니까 25하고 50bp 가능성만 있었었는데, 이제 제로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로, 안 올릴 확률이 32%까지 0에서 올라간 거고요. 25bp가 59%에서 67%까지 올랐고, 그동안 시장에서 50bp 올릴 거다 이랬었는데, 그게 40%에서 진짜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0%가 돼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을 한 번에 뒤집는 그런 상황인데요. 채권왕 그 제프리 건들락에 따르면 이번이 또 마지막 인상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추가 인상으로 더 올리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은 또 마지막 인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뭐 은행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군요. 하지만 연준이 기존에 뱉어왔던 발언을 때문에라도 3월에는 이제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25bp만. 그런데 이제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혼동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를 한 곳이 이제 알리안츠하고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되겠는데요. 뭐 두 가지 도구를 혼동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떤 걸 좀 혼동하지 말자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은행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금리 인상에 주춤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책 도구는 따로따로 있다는 거죠. 은행 시스템은 뭐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든가 뭐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데이터가
뭐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면은 금리 인상대로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멈추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나중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더 높아져가지고 더 크게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분위기가 거의 연준의 생각과 일치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이게 자꾸 이제 연준이 어떻게 본다면은 1970년대처럼 뭐 인플레이션이 잠시 이제 네. 꺾이는 와중에서 어떻게 그때는 잠시 금리를 인상을 멈추고 뭐 조금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높아져가지고 금리를 뭐 엄청나게 올렸지 않습니까? 20%까지.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올릴 상황은 아니지만은. 네네. 다시 계속적으로 그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많이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4.75가 상단인데 6%까지 간다고 하면 1.25 올려야 되고 그렇죠. 5.75까지 간다 그러면 1%. 결국 쓸 수 있는 금리 수단은 저는 한 1% 정도 내외라고 좀 보고 있는데 거의 다 왔다는 예, 다 얘기죠. 왔는데 네. 연준 위원들이나 파월이 예상치 못하게 계속적으로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네.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금리 도구 인상의 폭은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계속 주식시장이 올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끝나는다는 식으로 예상을 하면서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힘들어지니까 금융시장에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발언으로 계속 간섭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런 내용들 속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약세장 랠리를 재확인했다. 이제 그야말로 시장이 만약에 강세장이었다면 이번 실리콘밸리 사건이 터지더라도 잘 갔을 거다.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군요. 뭐 S&P 500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네네. 하락 추세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네. 저는 접어들었다고 보고 결국에는 증시 하락 리스크 여전히 크다. 여전히 미국 증시 지금 PER 기준으로 18배, 19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13에서 15배까지 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종목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실 때 뭐 태양광 게임, 대형 IT 종목들, 소프트웨어, 라이다 종목들 뭐 싹 다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기 이제 나스닥만 또 이렇게 살아남은 걸 보면 이번 내용은 이제 거의 다 그러니까 기술주나 이런 성장주한테는 악영향을 끝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끝난 게 아니라 일단은 이번 사태는 결국에는 은행 시스템 문제니까 지금 어제 대형 은행주들이 또 일제히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JP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모두 다 뭐 5%, 7%다 급락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금리 기술주 성장주는 결국 금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어제 뭐 2년물 금리도 큰 폭으로 떨어졌고 10년물 금리도 거의 그저께 5% 어제도 5% 떨어져가지고 도합 이틀 동안에는 10% 떨어졌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역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어제 빅테크 주식들은 아주 강세는 아니었지만 전부 다 이제 강세를 나타냈고 그렇죠. 지금 기술주들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기술주들의 흐름도 괜찮았었고 또 앞서서 일루미나를 또 예를 들어주셨는데 헬스케어 업종도 개별적인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종목들은 또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흔들릴 때 또 헬스케어가 또 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하지만 이런 거는 있어요. 지금 기술주 은행 아니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의 은행인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 뱅크가 네. 지금 파산을 했는데 그런 쪽의 기술 기업이라든가 바이오 섹터의 그런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 은행들하고 거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무구조가 안 좋은 헬스케어 섹터에서나 뭐 기술주 쪽에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 사태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하지만 뭐 대형 헬스케어 섹터나 이런 건 뭐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회사는 오히려 이럴 때를 기점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국내에서도 엘컴텍이랑 좀 연결이 돼서 궁금한 건데 단기 전략으로 금값에 대한 그런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비트코인하고 금을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러셨죠. 뭐 은하고 구리는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금이죠. 그러면은데 이쪽에서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앞으로 없을 것이고 그리고 채권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2년물, 10년물이 모두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금리가 고점에 온 게 아니냐. 그러면은 뭐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가 그동안에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뭐 안 좋았지만은 이제는 뭐 또 다시 이제 한번 랠리가 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강세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지는 못하고 금리를 동결을 하더라도 또 다시 나중에 인상을 할 수 있다. 역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심에는 항상 그 경제 지표가 있다라는 점 꼭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항상 강조해 주시죠. 자, 국내 증시 오늘 하락을 예상하셨는데 저는 어제 이거 다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좀 너무 과도하게 반영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어제 이제 하락이 뭐 그런 거는 있어요. 어제 상승이 그런 거는 있어요. 지금 연기금 쪽에서는 저번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 한 수요일서부터 지금까지 한 계속 사고 있어요. 어제도 한 900억, 1000억 가까이 샀고. 방어를 해주는 금요일에도 한 600억 정도 샀고. 투신권에서도 뭐 매수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500억, 600억씩 계속 사고 있고. 뭐 그렇다고 본다면 자기네들이 그냥 산 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락 포지션을 어느 정도 방어한 게 아닌가. 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하락을 많이 했어요. 어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한 200개 정도밖에 한 230개밖에 안 되고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요. 700개가 넘었는데 결국에는 지수 영향력이 큰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위주로만 어제 좀 방어를 했다고 보고 있고 어제 나스닥 선물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제 상승이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지나치게 좀 어제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오늘 소폭은 하락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다 하락했던 종목이 더 압도적이었던 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서 약간은 좀 허탈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내용들 오늘도 국내에서도 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